안녕하십니까, 덕화농원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입니다. 체리 수확은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레이니어와 지랏 그리고 에보니펄만 남았습니다. 올해는 수확 시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레이니어도 6월 22일인데 수확을 아직 많이 못했습니다. 이번 주 장마비 예보가 있는데요, 빨리 수확을 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시설이라고 해도 공중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가 오는 게 걱정이긴 합니다. 이 레이니어는 너무 과다 착과를 시켜서 아무래도 수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레이니어는 착과량 조절에 매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품종은 지랏입니다. 지랏도 작년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시설 입구에 지랏이 이렇게 있는데요, 체험객들이 아직 안 익은 지랏을 다 땄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로 지랏이 없는데, 지랏도 올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맛이 들으려면 며칠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어서 이 만생종은 걱정입니다. 이 지랏은 맛이 정말 좋습니다. 중만생종들이 생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과도 단단하고 과 사이즈도 크고 또 맛도 좋습니다. 하지만 장마 시기와 겹치고 워싱턴 수입 체리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랏이 꽃이 늦게 핍니다. 처음 식재하고 나서 꽃이 폈는데 혼자 일주일을 늦게 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에 주품종으로 식재한 한 동을 다 변했습니다. 너무 성급했죠.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는 3일 정도만 늦게 피면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한 이틀 정도 차이로 피더니 올해는 거의 동시 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과가 잘 됐고 과 사이즈는 잘 나옵니다. 지금 이 지랏도 4L 정도는 나오고 있고, 대부분 과 사이즈가 균일하게 큰 사이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랏의 특성은 순짓기를 하면 안 됩니다. 순을 집으면 잎눈이 없이 꽃눈만 오고, 이 자리는 올해 열매 수확을 하게 되면 빈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과지 형태로 관리를 하거나 순을 집더라도 길게 남겨서 관리를 해야 눈이 털리지 않습니다. 이런 곳들은 이렇게 한 뼘씩 눈이 털리기 때문에 단과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올해 흑자색 품종들을 다양하게 맛을 봤는데요, 이 흑자색 품종들은 맛이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올해는 날씨도 그렇지만 다른 해에도 이 흑자색들은 특별히 맛이 좋다고 느껴지는 품종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맛이 괜찮다 싶은 건 브룩스나 이 지랏 정도가 흑자색 중에서는 맛이 뛰어나다 생각은 들지만 월등하다 이 정도는 아니고 흑자색 치고는 맛이 좋다, 이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흑자색들은 착과만 잘 되고 과일 사이즈만 나오면 어지간한 품종들은 가져가셔도 크게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만생 이후부터는
장마에 의한 열과에 대비를 해야겠지만, 비가림만 돼 있다고 하면 수확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서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지랏을 50여 주나 변했지만 좀 섣부른 판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어차피 시설이고 수확을 해낼 수 있었는데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괜찮은 품종들을 제거했습니다. 체리 수확이 마무리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중만생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곳은 이 시설 에버니펄이 식재되어 있는 동입니다. 처음에 이 에버니펄을 선택할 때 미국 자료를 보니까 조중생 정도로 나와 있어서 매력을 느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주를 가져온 곳에 가서 열매를 확인해 보니까 6월 20일경에 수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처음 묘목을 식재하고 1년차 여름에 전부 고접 갱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도 갱신 접목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22일인데 이 품종도 중만생종으로 지랏과 레이니어와 함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의 특징은 풍산성입니다. 많이 열리고 과지는 작고 과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과 사이즈는 특별히 크다 이런 생각은 안 들지만 구로우 정도는 나오고 보기보다는 저울에 올렸을 때 무게가 많이 나가는 품종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400g짜리 팩에 담아보면 다른 품종에 비해서 용기가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에보니펄은 특징이 이 과육도 진한 적색을 띠고 있습니다. 식감이 전체적으로 단단한, 아주 단단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보니펄의 특징은 나무가 직립성입니다. 나무가 직립을 잘 하기 때문에 KGB 수영으로 적합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 잎눈이 굉장히 조밀합니다. 조밀해서 마디기 잘하는 편이고 숨짓기도 잘 먹히고 KGB 형태로 재배하기가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열매가 아직 제습기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쓴맛이 좀 받치고 일부 나무에서는 생리적 낙과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올해 이쪽으로는 이쪽 라인은 이렇게 착과가 잘 됐는데 반대편 라인에는 또 착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에보니펄의 특징이 잎이 조밀하다 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노란 잎 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잎은 많고 안에 햇볕이 투과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들은 며칠 내로 상단 전정을 해주면서 햇볕 투과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 중만생종인 에보니펄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요. 막상 재배해보고 수확을 해보니 흑자색 품종들은 특별히 아주 뛰어나다 이런 품종은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품종은 또 있겠죠. 안 좋은 품종은 도태를 시켜야 되겠지만 또 이런 무난한 품종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싶은 건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할 예전 몇몇 품종들은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 에보니 펄도 노지에서 열과에 강하다고는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면 전부 수확해내기 어려운 품종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식재를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겠지만 또 이미 식재하신 분들은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면서 또 수확을 해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체리 수확이 거의 끝나가면서 체리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런 에보니 펄이 또 만생종이 나오고 있음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좋은 것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중만생 체리 품종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의도치 않게 저도 중만생을 식재하게 됐지만 제가 심을 때 식재했던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소득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덕화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